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 이후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8시 54분경에는 22,042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10시 30분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고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또 켜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시 4분경에는 22,117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는 0.02% 정도 하락한 22,1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시즌과 또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발언이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마스터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네. 중요한 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입에 달려있다고 보시나요?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뭐가 나오든지 간에 트럼프 관세 정책 아니면 트럼프가 누구를 지명하는지 아니면 트럼프가 뭘 생각하는지에 시장의 관심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할 때 트럼프식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 때는 한번 밑으로 꼬꾸라지거나 위로 튀면 안 돌아왔습니다, 잘. 근데 트럼프는 밑으로 한번 훅 꺼지기도 하고 위로 한번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게 이제 매매할 때 사람 이제 뒷골 잡는 거거든요. 이게 왜 올라갔지? 예,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겪어본 사람만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업들이 또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뭐 만찬에 참석하고 막 기부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나라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정책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익히 아셔서 아시겠지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4월로 일단 최대한 빨라도 최소한 4월부터나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상호 관세지 않습니까? 주로 선진국은 미국하고 관세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 쪽 계열들은 특히 인도만 해도 엄청나죠. 네, 뭐 차량 관련해 가지고도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세들이 뭐 미국에서는 뭐 2%, 1% 이렇게 가는데 동남아시아 쪽은 20%, 30%, 심지어 100%짜리 관세도 있으니까 그걸 맞추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구랑 거래하거나 누구랑 뭐 얘기할 때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면은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아이고 니네는 뭐 그러니까, 니네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줬지만 이게 부채가 계속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예외를 두니 여전히 말이 많죠. 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점점 좀 처음에는 좀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가 점점 상식적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주식 가지신 분들은 더군다나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우리나라 그 조선업 쪽에 좀 바람을 불어넣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루미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국 뭐 그 철강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 만들려면 그런 철강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알루미늄이나 그런 쪽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미국의 보잉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잉사가 타격을 입습니다. 뭐 유럽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 조절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첫 방을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긴장을 하고 눈치를 보고 알아서 막 가서 일본은 이제 거기 가서 막 비위 맞춰주고 있었죠. 알아서 막 비위 맞춰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네, 일단 경제 지표 어제 그제 오늘 나온 거는 제가 취합을 못했고 네, 어제 그제 나온 거 일단 취합한 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뭐 앞서 다른 마스터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정리가 잘 된 표가 있어서 제가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걸 제가 뭐 우린 트레이더니까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되지 이걸 계속 일일이 만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이거죠. CPI는 글로벌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CPI가 있고 일본도 CPI가 있습니다. 하지만 PC는 미국밖에 없죠.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PC를 연준에서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월말에 나오죠. 그러면 CPI가 PC로 전가가 되긴 되는데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품목이 다릅니다.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CPI가 높다고 무조건 PCE가 높은 건 아닙니다. 연준이 보는 관심 지표가 PC이니까. 근데 그 쭉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서 주춤주춤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올라가죠. 중요한 건 CPI는 올라가고 코어 CPI, 근원 CPI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좀 염두에 뒀던 게 뭐냐면 주거비 상승률이었거든요. 주거비는 올라갑니다. 우리 월세 계속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 빠졌을 때는 트럼프 책임이 아니죠. 바이든 책임입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든 책임이고. 그럼 그 다음은 임금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네, 근로자들한테 좋지만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1,000원 쓸 거 1,200원, 1,300원 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가 미시간대 뭐 기대 인플레이션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건데 뚝 떨어지다가 말고 여기서 이제 주춤주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PCE나 CPI랑 상관관계가 있어? 라고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 쪽에서 상관관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지수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100%는 아니지만 100%는 없습니다. 세상에. 네, 뉴욕에서도 발표하지만 일단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탄탄하죠. 네, 탄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야 금리가 이렇게 낮아질 거야 3%대로 낮아질 거야 그러는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됐죠?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지금 야 이거 하겠어 그러면서 4%대에 맞춰져 있죠. 지금 4%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지금 4.5%이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더 내고 있고 더 추가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빅세븐의 실적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그죠? 10년간 자사주 매입 우리나라는 잘 안 하죠. 네, 뭐 제가 여기 주식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940조 거의 1,000조 원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고 있어도 유통 물량이 줄니까 당연히 애플 주가가 올라가겠죠. 940조라 그러면 S&P 500 기업의 한 485에서 490개 기업 그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애플이 사재낀 자사주로 S&P를 전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주들한테 그걸 환원 정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고 현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빅세븐은 현금이 많다. 그걸 굴릴 때를 찾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도 버틴다는 얘기니까 굳이 뭐 연준에서 그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들은 파산이 역대급이죠. 지금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으로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타개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금리 인하고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연준도 뭔가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빅세븐이고 매일같이 빅세븐 뉴스만 나오고 실적이 늘었네, 매출이 늘었네, 또 어떻게 하는 AI가 어쩌네 막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금리 내릴게요 라고 했다간 욕먹죠. 욕먹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라는 거 우리는 보게 되는데 경제 지표가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있냐면 오늘 소비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여기죠. 소매 판매 지금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한마디로 돈 안 쓰고 있다는 얘기고 안 팔리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안 쓴다. 중국이 지금 그런 셈이죠. 그래서 금을 사재끼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저축률이 올라가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세부 항목을 봐야 되지만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리테일들이 어렵다는 말은 지금 금리가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면 이 내용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세입니다. 지금 관세. 왜냐하면
빅테크, 그러니까 빅세븐의 그 해외 매출 의존도가 60%가 넘거든요. 한마디로 자국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관세는 상호 관세니까 예, 유럽에서 관세를 자기네들이 한 방 먹으면 대갚아 주겠죠. 그 대갚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모든 증시는 이런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 한마디. 트럼프가 눈 깨자마자 어디죠? 자기 소셜 계정에다가 글을 올린다고 해요. 뭐 이런 경제 정책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그 PPI죠? PPI가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 올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간차를 두고 2, 3개월 뒤에 소비자한테 전가가 됩니다. 도매 가격, 제조 원가가 올랐으니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전가가 되면 나쁜 거 아니냐 올라가니까 그건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펜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0.2였는데 0.5로 수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보시면 전년 대비 전년에는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전년 대비 3.5 그리고 지난달 대비 0.5였는데 지금 이거보다 낫다라는 거에 그냥 그나마 안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우측에 마우스 대시면 뭐뭐에서 개정됨이라 나옵니다. 나올 때 같이 수정돼서 나오거든요. 이거 원래 이거 아니었습니다. 0.2였다가 0.4로 돼가지고 시장이 패닉 한 번 올려다가 지난달에 0.5였어? 그나마 좀 줄어들고 있네. 그러면 이게 0.5로 수정이 됐다는 얘기는 예측치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측치는 뭐 이미 나와 있는 거 수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죠? 수요일 날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 나올 때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밑으로 거의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튀어 올라온 게 뭐죠? 관세를 4월 달 이후로 적용할 것 같다. 그 한마디에 다 회복하고 상승 마감한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관세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표를 보실 때 그렇구나. 증시 움직이는 거 보시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걸 또 유심히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그나저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건 그냥 알고만 계실 거지 관세를 4월 1일부터 부과하면 어떡하나요? 주식 들고 계시면 고민해도 되죠.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데이 트레이딩 오늘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거지 4월 1일에 관세를 때리든 말든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고 난 이거 아는데 찾는데 시간 걸린다. 그러면 그 공부방으로 오시거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거 찾는 방법 아니면 이런 거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거 찾아서 보실 필요 없이 앉아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이건 이런 거구나 어떻게 보는구나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인 거고요. 우리가 해외 선물한다고 나가서 얘기하면 해외 주식하냐고 말을 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해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한 15년, 17년 전에.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해외 선물 그러면 이제 도박이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코인도 있는데 어떻게 해외 선물이 도박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계좌가 박살나지 않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부방에서는 그나마 과학적으로 함께 진입 청산해가지고 이번 달 무패로 지금 연승 중입니다. 여러분도 무패 행진 동참하시려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된 물가 지표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결론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 정책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이슈와 속보들 저희 해선시대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잘 팔로잉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7개의 지표가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왜 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 나스닥 차트고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하단에
앞구름이 일봉에서 앞구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승 추세란 얘기고 조만간 지금 이게 전환선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겁니다. 여기죠? 전환선이 9개니까 여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내일이면 아니, 월요일이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양온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MACD는 영선을 넘었고요. 네, 그래서 양온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정배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리지널 정배열. 지금도 정배열이죠? 정배를 시작되는 거라서 네, 상승의 힘이 더 강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은 이걸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기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전부를 5일선이죠. 이게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저는 빨주노 쪽 파는 부를 쓰니까 빨간 선이 5일선인데 가격이 931. 네, 이게 좀 주가가 내려가면 900선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900 중반 정도까지, 930, 50 정도까지만 버텨주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5일 이평선을 끌어올려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5일선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를 보는데 만약에 터치하고 올라가든 올라갔다가 터치라든 일단 터치를 할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움직임은 이 정도가 됩니다. 저점이 0.32, 마이너스 0.32, 고점이 2.23. 그럼 합하면 한 5.5% 정도 움직인 겁니다. 나스닥이 보통 1%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럼 위로 나머지를 갈지 밑으로 나머지를 갈지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네, 중간 아니군요. 네, 지금 윗선에 있으니까 위로 5%를 맞출지 아니면 밑으로 다 뚫고 내려가서 5%를 맞추고 올라올지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매수가 좀 유리해 보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쯤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거 권해드릴게요. 만약에 미장 시작 전에 이 자리가 온다면 이 자리죠? 130 보수적으로 130인가요? 이 자리가 128 정도, 130 정도 하죠. 118 이 정도 하고 만약에 이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이 자리죠. 네, 117, 115 이 자리에서 공격적인 자리 117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128, 130 정도 보시고 매도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자리가 음은이고 네,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수적으로 보냐, 공격적으로 보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스닥 선물 전략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나스닥 선물 60택 정도 지금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근데 보수적인 자리에서는 네. 더 났습니다. 오. 네, 100택 이상 났습니다. 잠깐 차트 볼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117 여기서는 여기죠. 여기서는 요 정도를 찍었고 보수적으로 보는 자리 128에서는 여기 밑단까지 차트 기준선까지 찍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가 찍었습니다. 그럼 대충 한 100틱 넘게 나온 거니까 네, 이 정도면 뭐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하신다 그러면 좀 자리를 봐야 되겠죠. 지금 초반이라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자리가 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손절을 못한다 그러면 본장 한 5분 10분 뒤에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다시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가 유효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마무리할래.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네,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가 이제 공격적인 자리가 된 거고요. 100자리죠. 100자리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럼 이 자리에서 보시면 됩니다. 90 매수요 이제는 매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마무리할란다. 그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수익 낸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